자, 오늘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구라는 작은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저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죠. 인류의 거대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물 왕국을 보면 강자들은 보통 엄청난 힘, 무시무시한 속도, 날카로운 발톱이나 송곳니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솔직히 신체적으로만 보면 정말 보잘것없죠. 연약하고 느리고 맨몸으로는 완전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불리한 조건인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행성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서게 된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우리의 몸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의 독특한 정신이죠.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종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뇌로 승부하는 종족이었던 거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냥 다른 동물보다 좀 똑똑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인지적 도약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을 믿고 공유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침팬지는 눈앞에 있는 바나나 한 개를 가지고 싸우지만 우리 인간은 정의나 자유, 국가처럼 보이지 않는 개념을 위해 목숨까지 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공유된 상상력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능력, 보이지 않는 걸 함께 믿는 이 능력이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거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개인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거대한 집단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로 이 협력의 판이 점점 커져온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몇십 명 단위의 작은 가족으로 시작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백, 수천 명의 부족을 이루었죠. 그러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수백만 명이 함께 사는 국가를 세웠고 지금은 수십억 명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촌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 한 명 한 명은 연약하지만 네트워크로 뭉친 인류는 정말 상상도 못할 힘을 발휘합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이 모든 게 바로 이 사회적 초능력 덕분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지구라는 무대에서 우리를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확 뒤로 빼보려고 합니다. 아예 우주 밖으로요.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보일까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만 해도요, 별이 무려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밤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점 하나하나가 우리 태양 같은 거대한 불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자그마치 2조 개가 있을 거라고 추정된대요. 그러니까 2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또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건 공간의 이야기고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우주의 나이가 무려 138억 년이래요. 인류의 역사는 그에 비하면 정말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체 뭘까요? 이 광활한 테피스트리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별이 많으면 당연히 다른 외계인도 있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도 우주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의 게임이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생명이라는 게 탄생하려면요, 이 조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야 해요. 일단 별이 너무 뜨겁거나 변덕스러우면 안 되고 행성은 그 별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죠. 거기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궤도, 그리고 우주의 위험한 방사선들을 막아줄 대기와 자기장까지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수조 개의 은하, 수십억 년의 시간.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지구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는 걸까요?
이 엄청난 우주적 고독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너희는 뭐냐? 이 넓은 우주에서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지적인 존재인 너희는 앞으로 뭘 할 거냐?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당장 눈앞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 아주 멀리 내다보면 약 50억 년 뒤에는 우리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서 지구가 더는 살 수 없는 곳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하죠. 결국 모든 건 우리의 이 지성으로 돌아옵니다. 이 지성이 우리에게 문명을 세우고 우주를 보는 눈을 줬지만 바로 그 지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 같은 그런 무서운 칼날도 우리 손에 쥐게 된 거죠. 축복이자 저주인 셈입니다. 어쩌면 말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거일지도 몰라요. 138억 년 동안 그저 침묵석에서 존재하기만 했던 이 우주가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 것. 우린 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잠시 반짝이는 정말 소중한 의식의 불꽃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 넓고 조용한 우주에서 우리 인류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기억될까요? 위대한 성공의 서사시가 될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실패의 비극이 될까요? 그 마지막 챕터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